번째 문제를 봐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신라 땡땡땡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김움돌의 난을 지나가고 또 신문왕이죠.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유신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김유신은 이렇게 옆에 하나하나 돌에서 희비지 신상이 있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죠. 진흥대왕 한국화 할 때 화입니다.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지법진 시대에서 지중왕에 대한 거죠. 순소우동 할 때 우에 해당합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뭐 진짜 엄청나게 나옵니다. 버풍왕이죠. 최초의 연호 건호를 사용했다. 4번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 정도면 뭐 그냥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진만 하나 붙여줘서 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5번 호구의 염원을 담아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였다. 자장을 또 기억을 해주고 선덕여에 해당합니다. 선덕여 하면은 뭐 또 만든 게 뭐예요? 첨성대,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이 정도만 또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김움돌, 뭐 진짜 엄청나게 나오죠. 또 국학이 나왔습니다. 서원소경,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다.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 대구를 말해요, 대구. 이거는 그렇게 여기서 한능검 할 때는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왕이라는 거. 신문왕의 업적을 골라주면 되죠.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정말 질려버리게 나옵니다. 지중왕,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대왕, 한국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3번이죠.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하였다. 내놀수 할 때 뇌물 마립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2차 대원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소침눌법 할 때 법풍왕, 지법진 할 때 법풍왕은 금불상 골병 이렇게 외워두자고 했습니다. 뭐 신문왕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렵다기보다는 뭐 다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주는 문제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건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중국 양저우에 있는 이 인물의 기념관입니다. 그는 당에 유학하여 빈곤과에 급제하였고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쓰는 게 빈곤과입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이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황소의 난은 당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어가 있죠. 격황소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좀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격황소서 혹은 소황소경문 이런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한능검 시험에서는 격황소서라는 이 제목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거예요.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개원필경이 또 나오네요. 개원필경. 개원필경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몰라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최치원이죠. 최치원인데 최치원과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일기가 있잖아요. 통일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나당 전쟁으로 됐죠. 통일이 무문신해서 문무왕, 신문왕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당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무슨 당에 막 유학을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뭘 하고 뭐 이런 게 있겠어. 또 하나는 이때 이제 육두품이 그래도 왕의 정치적 조언자를 하면서 세력이 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귀족이 좀 세력이 약하고. 그래서 당에 유학을 가려면 보문신요 성경에 해서 성덕왕 때 성덕왕 이후에 정전지급이 유명한데 당과 제수교를 합니다. 이때 이후란 거죠. 당과 제수교를 한 시점. 이때 이후에 이제 육두품들이 사회에서도 왕권 이후에 이제 당과 제수교를 했는데 귀족 세력이 막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당으로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육두품. 최치원은 신라 하대에 진성여왕이 있었죠. 아까 선원 헌흥진경해서 진성여왕은 뭐 말이 뭐 진짜 성만 좋아하는 여왕이다. 아까 말한 뭐 유용해 3대목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고 뭐 역사적으로 뭐 진짜 성만 좋아하는 여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폄하가 많이 됩니다. 신라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뭐 성문화 같은 게 지금 관점하고는 뭐 너무나 안 맞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그런 반론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이때 육두품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이제 시무책을 주죠. 받아들여졌는가 뭐 진성여왕은 최치원을 정말 좋은 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줬지만 이건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최치원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선지 읽어봅니다.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김춘추에 대한 설명이죠. 나당 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이게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 외교문서 작성에 등하여 청방 입문표 기밀문의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를 지었다. 뭐 또 뭐 탑 서린귀서 뭐 그런 거. 근데 탑 서린귀서는 안 나오고 청방 입문표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문화사에 지금 문화사 내용에 가까운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성격이 특히나 강한 부분입니다.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새기 고승전 등을 지었다. 김대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누가 뭘 지었다 하는 거는 그냥 외워야죠. 5번 한자의 의문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이두하면은 아까 말한 원효의 아들 설총이 됩니다. 그래서 최치원에 대한 내용을 뭐 암기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시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시는 나이 12세에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배를 타고 떠날 때 아버지가 야 10년 안에 합격 못하면 아들 아니다. 공부해라 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새겨 노력을 경주한 끝에 6년 만에 빈곤과 하면은 당에서 실시한 외국인의 시험이죠. 그러면 당과 신라가 굉장히 친했을 때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고 귀국하고 중국에서 모은 글 교원 필경이 있죠.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원 필경만 딱 던져줬네요. 격황소서 보통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교원 필경 다음에는 최치원하고 엮어서 외워두자. 그리고 시무책 10여조라고 하죠. 누구한테 줬는가? 당시 이제 진짜 성만 좋아한 여왕, 진성 여왕. 뭐 이제 9세기에 해당하고요. 신라는 이제 거의 이제 망한 그런 시점이죠. 뭐 굉장히 뭐 혼란스럽고 난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입니다. 이때 뭐 바쳤지만 반영은 안 됐다. 뭐 진성 여왕은 뭐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최치원한테 이제 벼슬도 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이 시기이니까 신라 하대 중에서도 신라 말에 해당합니다. 읽어볼까요?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그럼 신문왕 때 왕권이 정말 강할 때가 되죠. 이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이건 고려시대의 성종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무 28조는 반영이 이제 다 돼가지고 성종의 업적들과 연관돼 있죠. 뭐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 가서 배우게 됩니다. 왕강이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이거 어디랑 엮자고 했어요? 우리 화랑하고 엮자고 했습니다. 호국불교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왕권이 굉장히 강했을 때 그 집업진 시대의 끝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 6세기 그리고 7세기 그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후에 이제 한능검 나오는 정도는 의상하고 진울이 아니라 원효하고 의상이죠. 원효하고 의상이 이제 통일 전후에 이렇게 끼어 있다라고 했어요. 원광이 이제 조금 빠르다. 그래서 뭐 6세기, 7세기가 이제 좀 이렇게 가죠. 676이니까 7세기 중반에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광이 조금 빠르고 원효하고 의상은 통일 전후에 걸쳐져 있고 원효 아들 설총이 있다. 신문왕에게 뭐 화환계를 갖다 주고 아니 뭐 이두를 이렇게 집대성하고 그런 인물이죠. 원효는 이제 육두품, 의상은 진골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원도 이제 육두품이죠. 뭐 시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너무나 3번은 너무나 빠른 시기네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 진성여왕 때 가게 되면은 난이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어요. 농민 반란을 중심으로 이제 밀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종과 애노의 난하고 적고적이라고 해서 고적이 이제 바지예요.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들, 빨간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난을 일으킨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과 적고적의 난 하면은 진성여왕 때 신라 말 굉장히 혼란했던 그 시기를 대표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진성여왕 때니까. 5번 김춘추가 진골 최초로 왕위로 올랐다. 이건 뭐 이제 신라 중대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니까 저 위에 중대 여긴 지금 하대 중에서도 완전 신라 말이잖아요. 신라 말 하게 되면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적의 난 이렇게까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가상 대화 이후에 있던 사실로 며칠 전 붉은 바지를 적고적이 있네요. 뭐 바로 나오네. 적고적의 아니고 여기 써 있네. 적고적 말이지.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진성 여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종과 애노 적고적 그리고 최치원까지 진성 여왕하고 엮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문신효 성경의 선원헌 흥진 여기서 한번 견훤이 죽인 왕이 있고 마지막 왕 경순왕 여기 이제 경의 왕인데 이름을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이따 나중에 풀어볼 견훤하면 이제 후백제잖아요. 후백제에서 이제 침입해가지고 경영의 왕도 막 죽여버리고 하니까 도와달라 이 다음에 경순왕이. 그래가지고 왕건이 이제 도와줘요. 도와줘서 이제 둘이 한번 붙어요. 어디서 붙는가? 대구의 팔공산. 당시 이제 공산이었다고 하는데 공산 전투를 합니다. 공산 전투를 해서 이제 견훤이 이기고 왕건이 패하게 되죠. 뭐 이런 흐름들 이건 이제 나중에 후삼국 시대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뭐 부흥운동 하게 되면은 삼국시대에서 남북국으로 넘어가는 시기. 여기가 이제 부흥운동이고 백제부흥운동, 고구려부흥운동 그러고 남북국에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죠.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는 이제 후삼국 시기라고 합니다. 뭐 아이고 후삼국 시기. 이게 뭐 자기가 마음을 다 읽어버린다고 뭐 궁예, 견훤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막 나오죠. 이 두 개가 뭐 헷갈리지는 않겠죠, 설마. 문제 계속 읽어봅니다. 이후에 있었던 사실 그러면 뭐 완전 신라 끝을 물어보는 거죠.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거 뭐 궁예 나왔네요. 후고구려. 국호 바꾸는 거랑 이제 그 뭐 무성수정 해가지고 그 이런 명칭들 바꾸는 게 좀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나오는데 한능검에서는 그냥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봉 그런 거 하면 궁예 여기를 써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큰 제목 정도, 큰 흐름 정도만 외워두면 됩니다. 2번 읽어봐요. 독서 삼품과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신라하대 원성왕이죠. 최초의 과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왕의 장인인 김음돌은 진짜 많이 나오네. 이 양반도 지가 죽어서 이렇게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신문왕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무열왕은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신라 중대에 대한 무문신료 성경해에 대한 해공왕도 여기 써있네. 이게 딱 중대라고 이게.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해공왕 정도 가면은 무문신료 성경해 해서 경덕왕이나 해공왕 정도 가면 귀족들이 이제 막 난을 일으키고 막 상대등이 귀족 대표거든요. 상대등의 지위가 막 올라가가지고 상대등끼리 막 전투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귀족에서 왕으로 올라오고. 가지고 이 중대의 말에 가면 경덕왕이나 해공왕 때 가면은 왕권이 굉장히 떨어지고 귀족들이 상대등 찍고 왕을 하고 막 그런 행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뭐 답이야 1번이죠. 적고적 기억해 주시고요. 원종과 애노 이때는 진성여왕이다. 최치원까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